안녕하세요. 부천부동산 스타디입니다. 4월 12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버스가 떠나고 모범 택시가 온다고 그 뒤로 다시 버스가 보인다고 충분히 탈 곳이 있다. 저는 입석 버스를 가지고 왔는데 2층 버스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탑승할 자리는 충분하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매도 물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도 물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탈 자리 만들어집니다. 매도 물량이 쌓이면 결국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 우리는 지난 1년, 2년 동안 계속 지켜봐 왔었거든요. 오늘자로 거래된 마이너스 30% 거래만 살펴봐도 가격 상단 부분부터 늘상 이름이 언급되던 그 아파트들 여전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과학 초창기에 30% 하락 물건일 때는 저층 거래였지만 지금은 마이너스 30% 하락하는 물건들 상당수가 중층 이상은 되는 물건들의 거래가 채워지고 있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 지금 1326원까지 치솟았고요. 그 다음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 81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사태를 한번 제갈 선생님께서 저에게 가르침을 주시네요. 자, 먼저 환율 지금 물가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환율이 조금 상대적으로 좀 낮았을 때 기름을 한 드럼 수입한다고 생각해 봤을 때 1200원, 1300원 어디에 수입하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환율 높아지면 결국 물가 상승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가 상승 얼마 전에 4.2% 네, 소비자 물가 요거 가지고 근원 물가 이런 거 보지도 않고 요거 보고 야 금리 동결 가자라고 했는데 자, 환율 치솟았죠. 그다음 유가 요렇게 상당히 낮은 부분이 있었을 때 60불대 한동안 머물렀을 때 요런 것들이 물가가 지금 반영되었는데 다시 80불대로 올라왔어요. 그럼 80불대와 지금 1300원이 넘어가는 이 두 개의 환율이 조합을 이룬다면 또 그 다음에 물가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인베스팅에 들어가면 여기 의견이라고 있는 부분에 사람들이 많은 의견을 남겨주는데 한 99% 정도는 걸러라. 99% 정도는 걸러도 되겠고 근데 간혹가다 재미난 의견들이 보입니다. 제가 공명 선생 요즘에 많은 글들을 남겨주고 있는데요. 물가를 포기하며 금리 동결하는 순간 일단 물가 한은의 제1의 그 책무가 뭡니까? 물가 안정이잖아요. EBS 자본주의 보면은 딱 첫 번째 1화에서 딱 나옵니다. 한국은행을 딱 방문해서 물가 안정 이렇게 큰 글자가 쓰여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금리 동결하는 순간 아까 앞부분에 물가 튀어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들 보셨죠? 나라가 백성 전체를 버렸습니다. 소수의 부동산과 관련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길을 가고 있다. 야, 얘를 살리자니 PF부터 시작해서 온 건각 건설 관련된 그쪽 부분들 다 휘청휘청. 근데 물가를 포기해버리면 전 국민이 고통을 분담한다. 전 국민이 고통을 분담한다. 표시 안 나게 분담한다. 상당수는 지금 영문을 모른다. 영문을 모른다. 라는 부분. 좀 금리도 인상하고 좀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도 좀 걷어들이고 이런 길을 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 터질 거는 결국 터지더라고요. 보니까. 잘 봉합될 수 있을지 제갈 선생은 많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지금 30% 정도 하락하는 고층 25에서 30% 하락하는 요 가격 전형적인 하락대 여전히 유효합니다. 자, 2층 버스가 오고 있다. 오늘 매도 물량은 44,400건. 그 역대급 수준입니다. 이게 어느 수준이냐 하면은 작년 10월 13일에 갑자기 이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일정한 패턴을 두고 오르내리고를 반복하는데 한번 미친 듯이 치솟았을 때가 있었어요. 사실상 이때를 제외하고 나면 요 근래 몇 년 동안 아니 지금까지 아마 역대 최대의 매물을 오늘 만든 거예요. 무슨 소리야 너? 요 파란색 선 안 보이나? 이때 보시면 제가 요 친절하게 안내해놨습니다. 이때 부동산에서 집주인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고객을 유인하기 위해서 허위 매물을 막 올려놨었어요. 그것들 다 사라지고 나서 지금 이 수준이라고 하면 얼마 전에 삐쪽 쑤셨던 거 빼고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역대 최대의 매물입니다. 2층 버스가 줄 서서 기다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산에 아파트 80만 개 정도 되나요? 80만 개 되나요? 80만 개 조금 안 되죠. 80만 개라고 잡아보더라도 44,400개의 매물, 그 4만 개라고 해볼게요. 요 종종 말씀드렸는데 20층짜리 아파트 한 라인이 있으면 그마다 매물이 하나씩 있습니다. 매물이 하나씩 있어요. 매물이 얼마나 많은 겁니까? 매물 많아요 지금.
그러면 결국 가격은 이렇게 봐. 이런 관점으로 봅니다. 전세 물량 줄어들었다고 하되 전세 거래량이 줄어드는 시기와 맞물리면서 여전히 매물은 많은 상태다. 물건이 많으면 결국은 경쟁하듯이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유주택자, 무주택자, 뭐 니는 무주택자라서 뭐 집도 안 살 거가 이제 웬만하면 한 개 사라 뭐 이런 이야기 할 필요도 없습니다. 유주택자들 중에서 여유 있는 유주택자는 전세가를 내려서 손님을 받을 것이고 여유 없는 사람은 높은 전세가를 고수하다가 세입자 구하기 힘들어지겠죠. 그럼 유주택자와 유주택자의 싸움이에요. 지금 무주택자는 상당수가 지금 좀 냉소적인 반응. 뭐 모범택시 보내준다고? 버스 지나가는데 모범택시 보내준다고? 콜택시 부르라고? 나 생각 없거든. 지금 이런 분위기예요. 다시 거래량이 살짝 줄어드는 부분 뒷부분 한번 보실까요? 월세 물량 줄어들다 반등이지만 줄어드는 추세 여전히 유효하고요. 전체 물량 연초 대비 10% 이상 감소했지만 많다. 임대 물량 또 사람들 시급하게 만들려면 막 부수고 멸실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전체 임대 물량을 요 아랫단으로 만들어 놔야지 되는데 지금 이게 윗단이에요. 지금 천상계라고 보면 됩니다. 천상계 물량이 천상계. 아파트 거래량 161건. 요거 수치를 제가 잘못 표시했나 봅니다. 오늘 161건의 거래량이 아니고 106건의 거래량이었어요. 106건. 여기서 한번 살짝 주목해서 볼 부분이 뭐냐면요. 대구는 지금 3월달 거래량이 2월달 거래량 오늘자로 뛰어넘었어요. 거래 증가되는 모양새는 전국이 비슷합니다. 근데 이 부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3월달에 추가되었던 거래량 2,419건이거든요. 4월달 지금 예정된 요 시뮬레이션 숫자를 넣어보면 2,226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걸 시사합니까? 4월달 접어들어서 거래량이 신고되는 것이 줄어들고 있다. 이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매도 물량은 늘어나고 있었죠.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자, 빨간 날이 노란 날을 넘어섰는 날. 그 말인즉슨 3월에 일별 거래량이 넘어섰는 날. 하루하루씩 추가되고 있지만 뭐 많이 증가된 느낌은 들지 않죠. 갈수록 거래량이 조금 줄어드는 모습 보입니다. 대구 사람들은 이런 거 가지고 오는 거 좋아해요. 우동의 해운대 아이파크 79평형 가격 37억. 부산이 가니까 우리도 가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가지고 와요. 그래서 뭐 대구 사람들 해운대 아이파크 어디 붙었는지도 몰라도 아마 사진으로 봐서는 누구나 다 알겠죠. 어디 붙었는지 몰라도 이 가격들은 아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용호동 W 39평형 가격 13억 5천. 해운대 센트럴 브리지요. 왜 팝니까? 23년식. 요 근래 트렌드예요. 비싸게 거래된 아파트는 대형 평형이거나 아니면 가장 최신축 갑자기 등기치고 파는 이런 물건들 12억 6천. 와, 비싸네요. 그리고 대우 마리나 요거 재건축 관련된 이슈 있었던 물건들 가격 많이 빠지는 모습들 볼 수 있습니다. GSI 치자이 49평형 대형 평형 가격 요것도 40% 아니 35% 정도. 이 30, 35라는 숫자 가장 최근에 거래되었던 GS 하이츠자이 같은 경우에는 4월 7일자 거래예요. 4월 7일자. 분위기가 엄청 좋아진 것처럼 했지만 꼭 그렇진 않더라. 물론 저층이긴 합니다. 저층 아까 초반에 까만 화면에 나오는 거 35에서 40% 하락하는 거 보셨죠? 그 진단이 크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35에서 29평형, 33평형 이런 것들은 35에서 40% 정도 빠졌고요. 동네레미안 아이파크 어제 가격 이렇게 한 번씩 높게 나오면 야 가격 반등 제대로 하고 있네 라고 하지만 이거 2년차 못 채우고 지금 시장에 물건이 나오잖아요. 더샵 센터파크 34평형 가격 30% 이상의 중층. 쌍용 더 플래티넘 아파트 이름 쌍용 이거 어떻게 불러야지? 어떻게 부릅니까? 이 지역 사람들 어떻게 부릅니까 이거? 쌍용 플래티넘 쌍사 뭐 이래 부릅니까? 모르겠습니다. 네. 가격 30% 이상의 고층. 동네레미안 아이파크 국편 기준으로 봐서는 8억 3천, 고점 대비로는 30%. 제가 이 아파트 한창 전세 물건 많이 나오고 이럴 때 그때 찾아봤을 때 막 프리미엄 막 5억 이렇게 붙었던 거 아마 그런 거 보고 깜짝 놀랐던 기억 여전히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더샵 센트럴파크 대형 평형 25%. 국편 기준으로 보시면은 크게 관계없이 30%의 사만 골든뷰 30%의 고층. 대형 평형 거래 오늘 대구에 한 건 있었던가? 갑자기 얘도 분위기가 식는 날이 올 거예요.
국평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LG 메트로시티 지나가고요. 그리고 여기 퍼센트 LG 메트로시티 거래가 좀 많이 있었네요. 가격 35% 정도의 고층. 포레너 동네 가격 30% 정도, 네, 고층. 동네 효성 에링턴 플레이스 35평형 30% 정도 고층. 25에서 30% 중고. 35에서 40 저. 유효한 공식입니다. 대구에서도 이 공식이 여전히 적용되고 있고, 부산도 이 공식보다, 대구보다는 살짝 상황이 나아 보이는 상황. 나머지 가격들도 20에서 30% 이상씩 하락하는 모습들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부산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아마 지금 사람들은, 고점에서 잡은 사람들은 많이 떨어졌다고. 와, 이거 언제 다 회복하나 이런 느낌. 또 누군가는 또 전고점 가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전고점까지 가는 길이 상당히 험난해 보이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여전히 많은 아직까지 대중들은 이걸 모범택시로 느끼기도 합니다. 왜?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대구 집값이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떨어졌다면, 부산 집값은 상당 기간 좀 조정을 살짝 받았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이게 부산의 모습이니까. 자, 아파트 시장이 참 이 전국을 몇십 년째, 수십 년째 막 뒤흔들어 놓으면서, 예전에 또 대구랑 부산이랑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나는 모습을 보일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뭐 30% 정도 부산이 가격 비싼 거 인정. 그럼 부산 사람은 또 이 서울을 바라보고, 서울은 부산보다 한 2배 정도 비싼 거 인정, 뭐 이런 분위기로 가겠죠. 나머지 아파트 매매 가격 많은 것들 매번 보여드려서 지금 방송시간 11분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런 분들도 그래도 빠르게라도 숫자, 지금 암산하니까 제가 암산 능력이 점점 막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암산 능력이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요. 30% 이상. 자, 요런 느낌. 또 누군가 또 막 조급하게 만드는 사람들 있죠. 조급하게 만드는 사람들 있죠. 그러면 이 아파트 말고 뭐 차라리 코인 시장으로 불러가든가. 코인 시장도, 비트코인도 한창 때는 얼마까지 떨어졌었던가요? 이게 지금 한 개 채굴하는데 비용이 한 22,000불 든다고, 이 가격은 무조건 지킨다 그랬었죠. 근데 이 가격도 무너지고 18,000불대 왔다가 다시 30,000불까지 올라왔어요. 야, 가지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이쪽으로 좀 가시지. 좀 아파트 좀 고마 건드려도 안 되겠습니까? 또 그만큼 변동성도 없고, 지금 갑자기 아까 월별 거래량이 다시 꺾이는 모습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그 부분을, 뒷부분 가서 아파트 거래 가격 오늘 조금 건너뛸게요. 뒷부분 천천히 지나가면서 확인하시고 가긴 아파트 건당 거래 대금은 2월달 피크로 해서 더 이상 올라가지는 못하는 모양이고요. 요 거래량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좋습니다. 3월달 현재 거래량은, 여기 왜 4월달 표가 안 나타났네요. 3월달 현재 거래량은 이렇게 2월달의 거래량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나서 꺾여요. 요 모습 보면 좀 싸하지 않습니까? 요거 2월달, 3월달, 4월달. 요 보면 좀 싸하지 않습니까? 언제 기억나십니까? 작년 3월, 4월, 5월경에 요 차트처럼 혹여나 나타난다면, 그리고 두세 달 있다가 PF 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부실이 한두 가지 터져 나오기 시작한다면, 이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뒷부분들 조금 지나갈게요. 6억 이상 비중 높아져 있고요. 분양권 거래량, 제가 자료 11건 중에서 5억 이상 비싸다. 현재 분양을 한다면 기본 6억은 바라보고 분양을 하는 그런 시장의 모습이잖아요. 안 사고 말지 뭐. 안 사고 말지, 이런 분위기 아마 나타날 거예요. 대구에서 1000세대 넘는 데 있잖아요. 여기에 한 100명 지원했나? 그런 것도 있고, 1000세대 정도 되는데 한 50개 지원했나? 이렇게 되는 동네도 있어요. 왜? 이 1000세대 하면서 비싸니까. 서울에 30%, 35% 할인 분양하는 곳 나왔죠. 그래도 비싸긴 비싸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요 35%, 40% 할인 분양을 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 빈 여백이 잘 안 보이네요. 지금 아마 10억 하는 집 만약에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10억짜리 너무 좀 심하네. 5억 기준으로 가보겠습니다. 5억 하는 집, 분양권이 5억 한다.
그러면 주변의 아파트 가격은 지금 3억 한 40% 정도 쌉니다. 3억에서 한 3억 3천 요런 느낌일 거예요. 근데 혹여나 지금 한 5억짜리 분양하는 거 30% 할인 분양한다? 옆에 10년, 20년 된 아파트하고 가격이 비슷해질 수 있는 상황도 생길 수 있어요. 그게 지금 대구에서 나타나는 모양새거든요. 갑자기 30% 할인 분양을 해버린다면 그러면 구축 사는 사람들, 10년, 20년 되는 구축 사는 사람들 아이고야 하고 갑자기 뒷목을 잡을지도 모릅니다. 기다리면 또 좋은 기회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자, 거래량, 전세 거래량 줄어드는 시기에 매물이 늘어난다는 부분, 전세 가격은 근래에 반등이 일부 이뤄지고 있다라는 부분, 전세가 근데 아직까지 신뢰를 얻지는 못하는 모습, 평균 전세 가격은 올해 2월달 좀 고점을 찍은 이후로 아직까지 그 가격 회복하지는 못하고요. 한 2억 2천만 원 정도 수준. 대구와 부산의 전세 가격이 비슷해졌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대구의 전세 가격이 부산의 전세 가격보다 평균적으로 했을 때는 더 높았어요. 왜 그런 현상이 있냐면 부산에는 아주 비싼 아파트도 있지만 아주 싼 아파트가 많이 있기 때문에 소형 평형들 그리고 임대 아파트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대구가 더 비쌌거든요. 근데 지금은 대구와 부산 전세 가격이 비슷한 수준까지 왔다. 그러면 부산 사람들은 예전에는 좀 싼 전세에 머물렀다가 지금은 주거 비용으로 더 많은 돈을 지불하는 그런 상태에 와 있습니다. 네, 4억 이상 비중 4%에서 살짝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 또한 크게 반등하기는 진짜 미국에 지금 한 21일 남았을 거예요. 한 21일 후쯤이면 미국에서 또 금리를 결정하는 시기가 오니까 우리가 금리를 안 올렸더라도 미국이 그때 혹시라도 금리를 올리면 그것이 미리 선반영되어서 우리의 시장금리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요동치거나 또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체 임대 거래량 줄어드는 시기로 간다라는 부분 마지막에 이 부분이죠. 제가 오늘 앞부분에도 두어 번 언급드렸는데 전세 거래량이 줄어드는 시기로 가는데 시장금리 인하로 전세가 상승하는 모습 요 근래에 건당 거래대금이 아니고 개별 아파트들 이렇게 한두 건씩 찍어 보시면은 전세가가 좀 반등했네 느낌 드실 거예요. 왜? 금리 싸거든요. 지금 3% 후반대에도 싸게 전세자금 대출 받는 사람은 받아요. 그리고 또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은 나라에서 또 대출 많이 또 해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또. 하지만 거래가 감소되는 현상 2월 달을 피크로 전세 거래량은 줄어들고 있거든요. 근데 매물은 증가하고 있어요. 매물이 증가하면 전세 가격은 금리와 관계가 없더라도 서로 경쟁하다 보면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일부 언론에서 금리가 인상이 종결되었다는 썰을 많이 풀고 있어요. 근데 아니잖아요. 지금 저는 마침표라고 보지 않습니다. 아직 쉼표라고 봅니다. 금리 인상 아직 쉼표 단계. 혹여라도 금리 인상 이거까지 한 방 더 맞게 된다면 올 하반기도 투명한 좀 불투명한 그런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시청 감사합니다.